돌잔치 날 며느리는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들도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저기 맨 뒤쪽으로 가세요. 손님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구석으로 가라는 말이었죠. 70이요. 그 돈으로 나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5월의 햇살이 시골 마당에 내려앉았어요. 김순자는 낡은 밥상을 닦고 있었죠. 80살이었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밥상은 오래된 거였어요. 50년은 됐을 거예요. 나무가 닳아서 윤이 났죠. 순자는 행주로 상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상인데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상 모서리를 쓰다듬었죠.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도시락도 이 상에서 쌌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밥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늦둥이였어요. 42살에 낳은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이제 38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빨랐어요. 벌써 애 아빠가 됐네. 순자는 밥상을 닦다가 웃었어요. 손주가 생겼죠. 돌을 맞는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문자로 알려줬어요. 마당 한쪽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손주 돌잔치 선물이었죠. 순자가 직접 골랐어요. 읍내 금은방까지 버스 타고 갔었죠. 금반지 한 돈이었어요. 50만 원이었어요. 순자한테는 큰 돈이었죠. 얘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순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품에 안았죠. 손주 얼굴은 아직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며느리가 보내준 거였어요. 동그란 눈에 보조개가 있었어요. 귀여웠어요. 근데 초대장은 없었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만 왔죠. 어머니, 돌잔치는 호텔에서 해요. 자리가 협소해서 가족만 초대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족만이라고 했죠. 근데 나는 가족이 아닌가. 순자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문자를 또 읽었죠. 가족만, 가족만. 그래도 가야지. 내 손주인데.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죠. 작은 한숨이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요. 옷장을 열었어요. 50년 된 옷장이었죠. 나무 냄새가 났어요. 안에 한복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딸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였어요. 20년 전이었죠. 이거라도 입고 가야겠네. 한복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었죠. 색이 좀 바랬어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순자는 한복을 펼쳐들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80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래도 할머니 노릇은 해야지. 한복을 옷걸이에 다시 걸었어요. 내일 입을 거였죠. 마당에 나왔어요. 화분에 물을 줬죠. 딸들이 사다 준 꽃이었어요. 장미였어요. 빨간 꽃이 예뻤죠. 순자는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민수는 한 번도 꽃을 사다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핑계였죠. 아들은 바빴으니까요. 회사 일이 많으니까요. 며느리가 까다로우니까요. 다 핑계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딸들은 달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명절엔 꼭 왔죠. 반찬도 가져왔어요. 돈도 보냈어요. 순자가 받지 않아도 통장에 넣어뒀죠. 딸들은 착해. 순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특별하니까요. 늦둥이니까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밥상을 보며 손을 멈췄죠.
상위에 자국이 있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숟가락으로 긁어놓은 자국이었어요. 그땐 내가 혼냈는데 순자는 손가락으로 자국을 따라 그었어요. 울퉁불퉁했죠. 민수는 그때 7살이었어요. 장난으로 상을 긁었죠. 순자가 야단쳤어요. 민수는 울었어요. 순자는 그걸 지우지 않았어요. 아들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대로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자국은 그대로였죠. 아들은 컸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밤이 깊었어요. 순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어두웠어요. 내일이면 서울에 가요. 손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웃는 손주 얼굴이 떠올랐죠. 보고 싶구나.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죠.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습관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죠. 혼자 먹는 밥은 허전했어요. 순자는 빨리 먹었어요. 버스 시간을 확인했죠. 시골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었어요. 점심때쯤 도착하겠네. 가방을 챙겼어요. 봉투를 넣었죠. 금반지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지갑도 넣었어요. 돈이 조금 있었죠. 버스비하고 밥값이었어요.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괜찮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한복을 입으니까 좀 나아 보였어요. 순자는 머리를 빗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었죠. 이러면 되겠지. 대문을 나섰어요. 마당에 화분이 보였죠. 붉은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순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꽃을 봤죠. 나도 예쁘게 가야지.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순자를 봤어요. 어디 가시나? 손주 돌잔치요. 어머, 좋겠네. 호텔에서 하나? 그렇대요. 초대장 받았어?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초대장?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받았어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손주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겠어요. 순자는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죠. 이웃 할머니는 몰랐어요. 순자가 초대도 못 받았다는 걸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10분쯤 걸렸어요. 다리가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봉투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상해도 내가 앉을 자리 하나쯤은 있겠지.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좋은 날씨였어요. 손주 돌잔치 하기엔.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올라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이 보였죠. 전원에서 순자는 평생을 일했어요. 아들 학비 벌려고요. 민수야, 엄마 간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죠.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승객도 몇 명 없었죠. 버스는 달렸어요. 서울을 향해서요. 순자는 봉투를 만졌어요. 금반지가 손에 느껴졌죠. 50만 원짜리 반지였어요. 순자한테는 큰 돈이었죠. 잘 자라거라. 할머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논밭이 사라지고 건물이 나타났죠. 도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를 만날 생각이에요.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순자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주한테 직접 주고 싶었죠.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손주가 웃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쁘게 자라라.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순자는 입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순자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한복을 입은 80살 할머니였죠.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내판이 보였어요. 김민수 아기 돌잔치 3층 루비올.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한복이 낡아 보였죠. 색이 바랬어요. 순자는 옷깃을 매만졌어요. 괜찮아. 마음이 중요하지. 복도가 길었죠. 루비올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물었어요. 초대장 있으세요? 아, 저는. 순자는 말을 더듬었어요. 초대장이 없었죠. 직원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아기 엄마 쪽이세요? 아빠 쪽이세요? 아빠 어머니예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죠. 아, 할머니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뛰어갔어요. 순자는 입구에 서 있었죠. 다른 하객들이 지나갔어요. 순자를 힐끗 봤어요. 잠시 후 며느리 서연이 나왔어요. 34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화장이 진했어요. 서연은 순자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서연이 순자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었죠. 순자는 봉투를 꺼냈어요. 서연에게 내밀었죠. 손주 선물이야. 금반지 한 돈. 서연은 봉투를 받았어요. 무게를 느끼더니 가방에 넣었죠.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코를 살짝 찡그렸죠. 어머니, 혹시 버스 타고 오셨어요? 응, 시골에서. 아, 그러셨구나.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이상했어요. 순자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어머니, 오늘 자리가 생각보다 협소해서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구석에라도 있을게. 아, 그게 손님들이 다 회사분들이라서요. 어머니가 좀 불편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가시가 있었죠. 난 괜찮아. 손주 얼굴만 보면 돼. 그러시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어머니, 저기 맨 뒤쪽 자리 보이세요? 거기가 좀 조용해서 편하실 거예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맨 구석이었죠.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자리였어요.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혹시 손님들이 뭐 물어보시면 그냥 미소만 지어주세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웃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죠. 순자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 입었나? 순자는 한복을 내려다봤어요. 낡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했어요. 풍선이 가득했죠. 돌상이 있었어요. 금빛 장식이 반짝였어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순자는 맨 뒤쪽 구석 자리로 갔어요. 서연이 가리킨 곳이었죠. 테이블에는 이름표가 없었어요. 순자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순자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손주를 봤어요. 돌상 앞에 앉아 있었죠.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귀여웠어요. 저게 우리 손주구나. 순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죠. 멀리서만 봐야 했으니까요. 민수가 보였어요. 38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님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죠. 순자는 손을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죠. 민수는 순자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 했어요.
순자는 알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요. 민수야.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죠.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순자도 박수를 쳤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기 부모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나왔어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순자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아버지가 됐구나. 서연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행복해요. 서연이 웃었어요. 순자를 보지 않았죠. 아니, 힐끗 봤어요. 그리고 다시 웃었죠. 순자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죠. 스테이크였어요. 순자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어떻게 먹는지 몰랐죠. 옆 테이블 사람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썼어요. 순자도 따라했어요. 하지만 서툴렀죠. 스테이크가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순자는 당황했어요. 옆 사람이 힐끗 봤죠.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어요. 결국 포크로만 먹었어요. 고기를 조금 먹었죠.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죠. 돌잡이 시간이었어요. 손주가 돌상 앞에 앉았어요. 활, 붓, 돈, 청진기가 놓여 있었죠. 손주가 손을 뻗었어요. 돈을 잡았죠. 부자 되겠네요. 사회자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순자도 박수를 쳤죠.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잘 자라거라.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했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도 일어났죠. 민수에게 인사하고 가려고 했어요. 민수는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님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었죠. 순자가 다가갔어요. 민수야. 민수가 돌아봤어요. 순자를 봤죠. 잠시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었어요. 어머니 오셨었구나. 응.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뭐 와주셔서. 근데 옷이라도 사서 입고 오시지. 민수는 말을 흐렸어요. 고맙다는 말은 끝까지 안 했죠. 순자는 알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어머니, 죄송한데 손님들 인사받아야 해서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는 돌아섰어요. 다른 손님에게 인사했죠.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 순자는 돌아섰어요. 연회장을 나왔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진짜 노인 냄새 나서 다음엔 미리 말해 안 오시게.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문이 반쯤 닫혔죠.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누군가 웃었어요. 민수의 웃음소리였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순자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 있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였어요. 그랬구나.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어요. 로비에 내렸어요. 밖으로 나갔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렸죠. 봉투는 이미 서연에게 줬어요. 50만 원짜리 금반지였죠. 고맙다는 말도 없더라.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올라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자리 많던데 내 자린 없더라.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옆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버스는 달렸어요. 시골로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화려한 연회장, 웃는 손주, 차가운 아들, 냉정한 며느리. 내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흘렀어요.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났죠. 버스 안은 어두워졌어요. 밤이 되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봤죠.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손주는 봤으니까. 순자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죠. 집에 도착했어요. 밤 9시였어요. 대문을 열었죠. 마당에 화분이 보였어요. 딸들이 사다 준 장미였죠. 너라도 날 반겨주는 게 있구나. 순자는 꽃을 만졌어요. 부드러웠죠. 눈물이 또 났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복을 벗었죠. 옷걸이에 걸었어요. 더는 입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밥상이 보였어요. 아침에 닦았던 상이었죠. 순자는 상을 만졌어요. 이 상에도 내가 앉을 자리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서 울었죠.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췄을 때 순자는 일어났어요. 세면대로 갔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순자는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방으로 갔죠. 이불을 폈어요.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자리 만들었으면 되지. 남이 내줄 필요는 없잖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순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죠.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다를 거예요. 오늘과는 달라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죠.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많이 울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순자는 찬물로 눈을 눌렀어요. 조금 나아졌죠.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죠. 밥상에 앉았어요. 어제 닦았던 상이었죠. 순자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러나? 목이 메었어요.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민수의 외면, 뒷담화 소리.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죠. 마당으로 나왔어요. 화분이 보였죠. 딸들이 사다 준 장미였어요. 물을 줬어요. 꽃이 예뻤어요. 딸들은 착한데.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딸들은 자주 전화했어요. 명절엔 꼭 왔죠. 반찬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전화는 더 안 했어요. 며느리가 가끔 문자 보내는 게 다였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순자는 또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큰딸 명숙이었죠. 엄마, 어제 돌잔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요? 손주 예뻤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응, 예뻤어. 그럼 됐네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명숙은 눈치가 빨랐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죠. 자리 많던데 내 자린 없더라. 뭐라고요?
구석에 앉았어. 혼자. 명숙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민수가 뭐래요? 별말 없어. 인사만 받고 돌아서더라. 그 며느리는요? 냄새 난다고 하더라. 할머니 냄새. 전화기 너머로 명숙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난 숨소리였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하다니. 됐어.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돼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제가 민수한테 전화할게요. 하지 마. 괜히 사이만 나빠져.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명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죠.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민수 이름이 보였죠. 연락처였어요. 전화라도 한 통하면. 하지만 민수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오늘도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을 열었죠.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낡은 옷들이었죠. 안쪽을 뒤적였어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오래된 봉투였죠. 순자는 그걸 꺼냈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죠.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서였어요. 이게 언제였더라? 석 달 전이었어요. 구청에서 왔었죠. 순자네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 됐다고요. 보상금을 준다고 했어요. 순자는 서류를 펼쳤어요. 글씨가 작았죠.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상 보상금 72억 원.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72억? 순자는 평생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맞나?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맞았어요. 72억 원이었죠. 순자네 땅이 제일 넓었거든요. 큰 돈이네. 순자는 서류를 접었어요. 다시 봉투에 넣었죠. 장롱 깊숙이 넣었어요. 그동안 이 돈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민수한테도 딸들한테도요. 그냥 조용히 있었죠. 나중에 애들한테 주지 뭐.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죽기 전에 나눠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랐어요.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죠. 며느리의 냉대, 민수의 외면. 내가 뭐 했다고. 순자는 장롱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마루에 앉았죠. 해가 중천에 떴어요. 점심때였죠. 하지만 순자는 밥을 안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둘째 딸 경숙이었어요.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돌잔치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요. 엄마를 구석에 앉혔다고요? 그래도 손주는 봤잖니. 엄마는 왜 그래요? 화내셔야죠. 경숙도 화가 나 있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죠. 됐어. 그냥 넘어가자. 안 돼요. 제가 민수한테. 하지 마. 제발.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경숙이 잠시 말을 멈췄죠. 알겠어요. 근데 엄마,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알아.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딸들은 착했어요. 효심도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아들이 그리웠어요. 늦둥이 아들이요. 민수야.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죠. 7살 민수였어요. 학교 갔다 와서 웃으며 달려왔었죠.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순자는 민수를 안아줬었어요. 민수는 좋아했죠. 엄마 품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민수는 달랐어요. 엄마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순자는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렀죠.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났어요.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순자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붉은 노을이었죠. 예쁘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밤이 됐어요.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펼쳤죠.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순자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자리 만들었으면 되지. 어제 한 말이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죠. 남이 내줄 필요는 없잖아. 순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죠. 순자는 일어났어요. 책상으로 갔죠. 서랍을 열었어요. 수첩이 있었죠. 낡은 수첩이었어요. 수첩을 펼쳤어요.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죠. 순자는 한 번호를 봤어요. 변호사 김 선생. 구청에서 재개발 통보받았을 때 소개받은 사람이었어요.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했죠. 순자는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안 했어요. 밤이었으니까요. 내일 하자. 순자는 수첩을 덮었어요. 책상에 놓았죠. 그리고 장롱을 다시 열었어요. 재개발 서류를 꺼냈어요. 펼쳤죠. 72억 원 그 숫자를 봤어요. 이번엔 내가 계산할 차례네. 순자는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단단한 웃음이었죠. 서류를 다시 접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장롱에 넣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놓았죠. 평생 남이 찍으라던 도장. 이번엔 내가 찍지.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불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이번엔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결심이 섰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야. 순자는 잠들었어요. 깊은 잠이었죠. 어제와는 달랐어요. 오늘 순자는 달랐으니까요. 새벽이 밝았어요. 순자는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4시 반이었어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또렷했어요. 어제 부었던 눈이 가라앉았어요. 좋아.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옷이었죠. 머리를 빗었어요. 단정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순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힘내야지. 순자는 그릇을 씻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죠. 화분에 물을 줬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맑은 날이었죠. 순자는 하늘을 봤어요. 좋은 날이네. 순자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책상으로 갔어요. 서류를 집었어요. 변호사 번호를 받죠. 전화하자.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순자예요. 석 달 전에 재개발 상담받았던. 아, 할머니.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받고 싶어요. 살아있을 때 정리할 게 있어서요.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죠. 그러세요. 언제 오시겠어요? 모레 갈게요. 알겠습니다. 서류 가져오세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책상 위에 낡은 도장이 있었어요. 순자는 그걸 집었어요. 무거웠죠. 평생 남이 찍으라던 도장. 순자는 도장을 손에 쥐었어요. 꽉 쥐었죠. 이번엔 내가 찍지.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죠. 결심이 섰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순자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었죠.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을 봤어요. 80살 할머니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가자. 순자는 가방을 챙겼어요. 재개발 서류를 넣었죠. 도장도 넣었어요.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읍내까지 1시간이었죠.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올라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버스가 달렸어요. 순자는 가방을 꽉 쥐었죠. 서류가 손에 느껴졌어요. 72억. 큰 돈이었어요. 순자는 평생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죠. 그 돈으로 뭘 할까?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작년 추석이었지. 작년 추석이 떠올랐어요. 순자는 민수네 집에 갔었죠. 며느리 서연이 친정집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부엌에 들어갔죠. 내가 도울게.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거실에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순자는 거실로 나왔죠. 차례를 지냈어요. 민수네 처가 식구들이 모여 있었죠. 사진을 찍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요. 자, 다 같이. 서연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 사진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쉬고 계세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죠.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요. 며칠 후였어요. 서연의 SNS를 봤죠. 딸이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 명절 잘 보냈어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온 가족이 웃고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없었어요. 엄마는 왜 사진에 없어요? 딸이 물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죠. 피곤해서 쉬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죠. 버스가 흔들렸어요. 순자는 정신을 차렸죠. 추석 생각은 거기까지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지. 순자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어요. 75번째 생일이었어. 5해 전이었어요. 순자의 75번째 생일이었죠. 딸들이 왔어요. 명숙과 경숙이었죠.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케이크도 사왔죠.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딸들이 안아줬어요. 순자는 행복했죠. 민수는 아직 안 왔어요. 올 거예요. 딸들이 말했어요. 순자는 기다렸죠. 민수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죠. 바쁜가 봐. 순자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죠. 밤이 됐어요. 딸들이 돌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죠.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났죠. 일주일 후였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생신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그게 다였어요. 전화도 없었죠. 선물도 없었어요. 문자 한 통이었죠. 버스가 또 흔들렸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죠. 생일 생각도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순자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어요. 가장 아팠던 기억이었죠. 허리를 다쳤을 때였지. 2년 전이었어요. 순자가 78이었을 때요. 마당에서 넘어졌어요. 허리를 다쳤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웃이 발견했어요. 병원에 갔죠. 입원했어요. 허리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딸들이 달려왔어요. 명숙이 먼저 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아팠어요. 많이요. 민수한테 연락했어? 네, 문자 보냈어요. 명숙이 말했어요. 순자는 기다렸죠. 민수가 올 거라고요. 하루가 지났어요.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민수는 오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경숙이 왔어요. 언니, 민수 왔어? 아니, 안 왔어. 전화는? 없어. 딸들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순자 앞에선 참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자는 퇴원했죠. 민수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퇴원하고 사흘 후였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입원하셨다며요? 응, 퇴원했어. 아, 바빠서요. 회사 일이. 괜찮아. 이제 나았어. 그럼 됐네요.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죠.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났죠. 바쁘니까. 순자는 또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버스가 멈췄어요. 읍내에 도착한 거였죠. 순자는 정신을 차렸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죠. 버스에서 내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5분쯤 걸었어요. 건물이 보였어요. 법률사무소 김앤파트너스 간판이 있었죠. 순자는 건물 앞에 섰어요.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사무실이 보였어요. 깨끗했죠.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김 변호사님 뵈러 왔어요. 김순자예요. 아,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순자는 따라갔죠. 방문이 열렸어요. 변호사가 일어났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순자는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았죠.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건넸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눈을 크게 떴죠. 70이요. 대단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어르신,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딸들한테 10억씩 주고 싶어요. 명숙이랑 경숙이요. 그럼 20억이네요. 나머지 52억은요? 기부할래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부요? 52억을요? 네. 지역복지센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위해서요. 대단하시네요. 아드님은요? 안 줘요. 변호사가 더 놀랐어요. 아드님은 한 푼도요? 네. 한 푼도요. 이유가 있으세요?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들은 나를 챙겼고 아들은 체면을 챙겼어요. 계산은 그걸로 끝이에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자의 눈빛이 단단했거든요. 이유를 남기시겠어요? 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굳이 뭐 다들 보면 알겠죠. 순자는 단호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증여 서류하고 기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도장 찍으시면 돼요. 네. 순자는 일어났어요. 변호사도 일어났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52억 기부는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요. 돈보다 사람값이 더 크면 좋겠어요. 순자는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밝았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번엔 내가 계산할 차례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단단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죠.
창밖을 봤어요. 도시 풍경이 지나갔어요. 시골로 가고 있었죠. 순자는 가방을 쥐었어요. 도장이 들어 있었죠. 일주일 후면. 순자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면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끝이죠. 딸들은 좋아할까? 순자는 웃었어요. 딸들 얼굴이 떠올랐죠. 착한 딸들이었어요. 민수는, 순자는 말을 멈췄어요. 민수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죠. 버스는 달렸어요. 시골로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 때였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화분이 보였죠. 장미가 예뻤어요. 다녀왔어. 순자는 꽃에게 말했어요. 웃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죠. 서류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어요. 도장도 놓았죠. 일주일만 기다리자.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죠.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밥이 잘 넘어갔죠. 순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맛있네. 순자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그릇을 씻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죠. 별이 보였어요. 예쁘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였죠.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펼쳤죠.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하지만 순자는 두렵지 않았어요. 잘했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깊은 잠이 찾아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순자는 잠들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며요.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죠.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결심을 했으니까요. 오늘이네. 순자는 달력을 봤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었죠.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80살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젊었죠. 가자. 순자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죠. 도장을 넣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 명숙이었죠.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뭐 하세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읍내 좀 갈 일 있어. 혼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엄마 나이가 80인데. 조심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웃었죠. 딸들은 항상 걱정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가 왔죠. 올라탔어요. 읍내로 가는 길이었어요. 1시간이었죠.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오늘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게 결정돼요. 딸들한테는 10억씩 줘요. 명숙이한테 10억, 경숙이한테 10억이었죠. 나머지 52억은 지역복지센터에 기부해요. 민수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순자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미안하지 않아.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지 않았죠. 버스가 읍내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내렸죠. 변호사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건물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죠. 어르신 오셨어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일어났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여기 보세요. 증여 계약서 2장이고요.
기부 계약서 한 장입니다. 서류가 3장이었어요. 첫 번째는 명숙 이름이 있었죠. 두 번째는 경숙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역복지센터였죠. 딸들한테 각각 10억씩, 복지센터에 52억. 맞죠? 네, 맞아요. 아드님은 정말 제외하시는 거죠? 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죠. 낡은 도장이었어요. 50년 된 거였죠. 순자는 도장을 들었어요. 인주에 찍었죠. 붉은색이었어요.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명숙 서류였죠. 꾹 눌렀어요. 두 번째 서류에도 찍었어요. 경숙 서류였죠. 역시 꾹 눌렀어요. 세 번째 서류에도 찍었어요. 복지센터 기부 서류였죠. 가장 크게 눌렀어요. 다 됐어요. 순자는 도장을 내려놓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죠. 완벽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딸들한테 언제 알려줄까요? 어르신이 원하실 때 말씀하시면 돼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아직은 말 안 할 거예요. 그러세요. 기부건은 제가 복지센터에 연락드릴게요. 네, 부탁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죠. 한 분은 제가 보관하고요. 한 분은 어르신이 가지세요. 네. 순자는 봉투를 받았어요. 가방에 넣었죠. 어르신, 정말 훌륭하세요. 52억 기부는 아무나 못하는 결정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순자는 웃었어요. 후회 없는 웃음이었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후련하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근처 찻집이 보였죠. 순자는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을 봤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순자는 한 모금 마셨죠. 따뜻했어요. 이제 뭐 하지? 순자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뭘 할까요? 재개발은 내년쯤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 집을 떠나야 해요. 딸들이 좋아할까? 순자는 웃었어요. 10억씩이면 큰 돈이죠. 딸들이 놀랄 거예요. 민수는 언제 할까? 순자는 생각했어요. 민수가 알면 화낼 거예요. 분명히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순자는 커피를 다 마셨어요. 일어났죠.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였죠. 창밖을 봤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오후 3시였죠.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화분이 보였어요. 장미가 시들고 있었죠. 물을 줘야겠네. 순자는 물을 떠왔어요. 화분에 줬죠. 꽃이 조금 살아났어요. 나도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순자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죠. 봉투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어요. 증여 서류하고 기부 서류였죠. 이제 다 끝났어요. 잘했어. 순자는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밤이 됐어요. 순자는 마당에 나갔죠. 별을 봤어요. 예쁘다. 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많았죠. 순자는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였어요.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이었죠. 돌잔치 이후로요. 손이 떨렸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쥐었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차가웠죠. 응, 민수야. 들었어요. 재개발된다며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구한테 들었니? 동네 사람한테요.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래. 보상금 많이 받으시겠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순자는 알았죠. 돈 얘기구나. 아직 모르겠어. 엄마, 그 돈으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집 알아볼게요. 좋은 아파트 많아요. 제가 계약도 도와드리고요. 민수는 신났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 엄마, 손주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어요. 학원비도 비싸고. 민수야. 순자가 끊었어요. 민수는 멈췄죠. 뭐가 필요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당황했어요. 순자는 알았죠. 돈이 필요한 거였어요. 엄마가 생각해 볼게. 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결국 돈이구나.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돈 얘기할 때만 연락했죠. 잘했어. 안 주기로 해서.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후회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폈죠.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하지만 순자는 편안했죠. 딸들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기부하자. 그게 맞아.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죠. 깊은 잠이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지냈죠. 화분에 물을 주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틀에 한 번씩이었죠.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이야.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좋은 집은 금방 나가요. 알았어. 순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조급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집도 같이 보러 가요. 오지 마. 네. 바쁘잖니?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민수는 고집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죠. 그래, 와라.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이제 보여주는 거구나.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민수 본색을요.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죠. 순자는 집을 치웠어요. 민수가 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 서연도 온대요. 왜 오는 거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죠. 차 소리가 났어요. 대문 밖이었죠. 순자는 나갔어요. 민수의 차였어요. 문이 열렸죠. 민수가 내렸어요. 어머니, 왔니? 서연도 내렸어요. 웃고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순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의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서연이 앉았죠. 어머니, 집이 낡았네요. 서연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코를 찡그렸죠. 오래됐으니까. 재개발되면 새 집으로 가시는 거 맞죠? 아직 모르겠어.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 아파트 정말 좋아요. 같이 보러 가요. 오늘은 안 돼. 왜요? 오늘 보러 가려고 왔는데.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알았죠. 돈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민수야. 순자가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너 뭐가 필요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돈? 민수는 말을 못했어요. 서연이 대신 말했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요. 뭐가? 사업이 안 풀려서요. 돈이 좀 필요해요.
서연은 솔직했어요. 순자는 웃었죠. 쓸쓸하게요. 그래서 온 거구나.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서연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순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죠. 민수와 서연을요.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10억만 있으면 돼요. 아니, 5억도. 그만해. 순자가 끊었어요. 민수는 멈췄죠. 돈 때문에 온 거면 그만 가거라. 어머니, 나한테는 돈밖에 안 보이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죠.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돌잔치 때는 창피하다고 했잖아. 냄새 난다고 했잖아. 다 들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도 입을 다물었죠. 이제 돈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어머니, 가라. 보기 싫어. 순자는 돌아섰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민수와 서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차 시동 소리가 났죠. 갔어요. 순자는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죠.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잘했어.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창밖을 봤어요. 차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순자는 평온하게 지냈죠. 화분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고 딸들과 전화했어요. 민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순자도 연락하지 않았죠. 이게 편하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민수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김순자 어르신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대문을 열었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구청 직원들이었죠. 네, 제가 김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구청 재개발과입니다. 공식 통보 드리러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순자는 대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들어왔죠. 거실로 안내했어요. 직원들이 앉았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재개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보세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순자는 안경을 썼죠. 글씨가 보였어요. 김순자 귀하 최종 보상금 72억 원. 순자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72억? 서류로 보니까 더 실감났죠. 정말 많네요. 어르신 땅이 제일 넓으시거든요. 게다가 위치도 좋고요. 그렇군요. 보상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됩니다. 그 전에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보상금 받는다는 동의서예요. 순자는 서류를 봤어요. 읽었죠.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요? 네, 거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순자는 도장을 꺼냈어요. 찍었죠. 꾹 눌렀어요.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났어요. 순자가 배웅했죠. 내년 3월이면 공사 시작합니다. 그 전에 꼭 이사하세요. 네, 알겠어요. 대문을 닫았어요. 순자는 거실로 돌아왔죠. 서류를 봤어요. 72억 원. 글씨가 선명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순자는 서류를 책상에 놓았어요. 옆에 변호사 서류가 있었죠. 증여 서류하고 기부 서류요. 다 준비됐어. 순자는 웃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오후가 됐어요. 순자는 마당에 나가 있었죠.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순자 씨, 구청 사람들 왔던데? 응, 재개발 통보 받았어. 보상금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런 것 같아.
부럽네. 우리 집은 얼마 안 나온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는 미안했죠. 그래도 받는 게 어디야. 그렇긴 한데. 순자 씨는 제일 많이 받는다며? 땅이 넓어서 그런가 봐. 얼마나 받는데? 아주머니가 궁금한 눈으로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죠. 많이 받아. 얼마? 72억. 뭐?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깜짝 놀랐죠. 72억? 정말? 응. 어머, 대박이네. 이제 부자 됐네. 아주머니가 신났어요. 순자는 웃었죠. 쓸쓸하게요. 부자가 뭐가 중요해. 나이 먹으면 다 소용없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민수한테는 안 줄 거야. 아주머니가 돌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죠. 소문 나겠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동네가 좁았거든요. 아주머니가 말하면 다들 알 거예요. 뭐,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순자는 신경 안 썼어요. 중요한 건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순자는 밥을 먹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둘째 딸 경숙이었어요. 엄마 들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며요? 응, 오늘 통보 받았어. 얼마나 받으세요? 많이 받아. 얼마예요? 경숙도 궁금했나 봐요. 순자는 말했죠. 72억. 네, 72억이래. 경숙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숨을 크게 쉬었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서류 받았어. 세상에. 엄마, 큰일 났다. 왜? 민수가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순자는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알게 되겠지. 엄마, 조심하세요. 민수가 돈 때문에 자꾸 찾아올 거예요. 알아. 걱정 마. 엄마, 혹시... 경숙이 말을 멈췄어요. 순자는 알았죠. 뭘 물어보고 싶은지요. 왜?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건강 챙기세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딸들은 돈 얘기 안 했죠. 걱정만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벌써 몇 번이나 돈 얘기를 했죠. 민수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밤이 됐어요. 순자는 이불을 폈죠.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내년 3월이면. 순자는 생각했어요. 내년 3월이면 보상금을 받아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죠. 그때 민수가 알겠지.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민수 얼굴이 떠올랐죠. 화낼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도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잠들었죠. 며칠이 또 지났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지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순자를 보는 눈빛이요. 순자 씨, 대박 났네요. 부럽네요, 정말. 이제 호강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었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이 먹으면 돈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돈 얘기만 했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씁쓸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민수였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전화가 왔구나.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민수야. 들었어요. 보상금 72억 받으신다며요? 누구한테 들었니? 동네 사람한테요. 소문 났더라고요. 그래. 민수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엄마, 대박이네요. 72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마,
이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아파트 알아볼게요. 좋은 데로요. 민수야. 네. 너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 거니?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가 필요하긴요. 그냥 엄마 가까이 계시면 좋잖아요. 진짜? 네. 순자는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민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이번 주말에 또 갈게요. 오지 마. 왜요? 바쁘잖니. 그냥 전화로만 해. 알겠어요. 민수는 불만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결국 돈이야.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돈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요. 잘했어. 안 주기로 해서. 순자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죠. 밤이 됐어요. 순자는 방에 앉아 있었죠. 내년 3월이면 모든 게 실행돼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자. 순자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감췄죠. 아무도 볼 수 없게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민수야, 미안하지 않아.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하지 않았죠. 내가 먼저 날 버렸잖아.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했죠. 순자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을 향해요. 동네에는 순자 얘기로 시끄러웠죠. 72억을 받는다는 소문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지냈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도 대충 넘겼죠. 그냥 운이 좋았어요. 순자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순자는 집에서 쉬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 명숙이었어요.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래 와. 1시간 후였어요. 명숙이 왔죠.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물었어요. 명숙은 앉았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민수네 SNS 봤어요? 아니, 안 봤는데. 봐야 할 것 같아요. 명숙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연의 SNS였죠. 명숙이 보여줬어요. 화면에 사진이 있었어요. 서연이 웃고 있었죠. 예쁜 옷을 입고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께 선물 드렸어요. 가족은 사랑이죠. 사진 속에 선물 상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받은 적이 없었죠. 이게 뭐야?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더 있어요. 명숙이 다른 게시물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생신 준비 중 올해도 정성껏 사진이 있었어요. 케이크였죠. 하지만 순자는 생일에 민수를 못 봤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댓글 봐요. 댓글이 많았어요. 와, 정말 효부시네요. 시어머니가 복 많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서연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죠. 엄마한테는 뭐 해준 게 없잖아요. 돌잔치 때는 구석에 앉히고. 명숙이 화가 났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돌려줬죠. 됐어.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돼요, 엄마. 이건 너무해요. 괜찮아. 순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아팠죠. 더 있어요. 명숙이 또 다른 걸 보여줬어요. 이번엔 동영상이었죠. 서연이 찍은 영상이었어요. 집안이 보였죠. 서연이 말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 생각하며 미역국 끓여요.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하지만 그 미역국은 순자한테 온 적이 없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 거짓이네. 엄마,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아니야.
그냥 놔둬. 왜요? 알아서 망할 거야. 순자는 단호했어요. 명숙은 더 말하지 않았죠. 엄마, 그리고 민수 만났어요. 민수를? 네. 우연히 길에서요. 뭐래? 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재개발 보상금 얘기만 했어요. 자기가 아파트 알아보고 있다고요. 엄마, 민수가 이상해요. 돈 얘기만 해요. 순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명숙이 돌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죠. 휴대폰을 봤어요. 서연 SNS를 찾았죠. 직접 봤어요. 게시물이 많았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니 댁 방문 오늘도 맛있는 거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께 옷 선물 항상 건강하세요. 명절에 시댁 식구들과 행복해요. 하나같이 거짓이었어요. 순자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죠. 사람들은 모르겠지.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서연이 효부인 줄 알 거예요. 댓글을 봤어요. 부럽다. 이런 며느리.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며느리 왔으면.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다들 속고 있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죠. 알아서 망할 거야.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순자는 밥을 먹고 있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민수였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엄마 아파트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데예요. 그래. 네. 우리 집 근처고요. 새 건물이에요. 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수야. 네. 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알았죠. 진짜? 네. 돈 때문 아니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순자는 웃었죠. 쓸쓸하게요. 됐어. 나 피곤해. 끊을게. 어머니.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죠. 민수야. 넌 왜 이렇게 됐니?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밤이 깊어갔어요. 순자는 잠을 못 잤죠. 서연의 SNS가 자꾸 떠올랐어요. 거짓말 가득한 게시물들이요.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잠들려고 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났죠. 마당으로 나갔어요. 화분에 물을 줬죠.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들렀어요. 순자 씨, 아드님 며느리 SNS 봤어요? 봤어요. 와, 정말 효부네요. 부럽다.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죠. 그렇게 보이죠? 그럼요. 맨날 시어머니한테 선물하고 음식 해드리고 저런 며느리 갖고 싶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순자 씨는 복 많으세요. 효자의 효부까지. 네. 아주머니가 돌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죠. 효부라.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쓴웃음이 났죠. 며칠 후였어요.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죠. 어르신, 최종 서명하러 오셔야 해요. 알겠어요. 이틀 후 순자는 읍내로 갔죠.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어르신, 최종 서류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세 장이었어요. 큰딸 명숙님께 10억, 둘째 딸 경숙님께 10억, 복지센터에 50억. 맞죠? 네. 아드님은 제외하시고요.
네. 순자는 펜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단단히 쥐었어요. 김순자. 세 장 모두에 서명했어요. 명숙, 경숙, 복지센터요. 완벽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순자는 후련했죠. 석 달이 지났어요. 2월 말 순자는 이사했죠. 명숙네 집 근처 작은 아파트였어요. 새 시작이네. 3월이 왔어요. 3월 10일 구청에서 연락이 왔죠. 어르신, 보상금 입금됐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72억 원이 들어와 있었죠. 이제 시작이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바로 집행할게요. 오후 2시 명숙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통장에 10억이 내가 준 거야. 엄마, 명숙이 울었어요. 받아. 너희가 나를 챙겼잖아. 민수는요? 안 줬어. 나머지는 기부했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경숙한테서도 같은 전화가 왔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죠. 민수였어요. 어머니, 왜 제 통장에 안 들어와요? 안 줬으니까. 왜요? 누나들한테 10억씩 줬어. 나머지 52억은 기부했고. 미쳤어요.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저는 아들인데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죠. 누나들은 나를 챙겼고 너는 체면을 챙겼잖아. 계산은 그걸로 끝이야. 어머니, 됐어. 체면은 접고 사람부터 챙겨.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했어.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죠. 어르신, 시청에서 봉사상 주신대요. 금요일 시상식이에요. 알겠어요. 명숙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52억 기부한 할머니로 난리 났어요. 시상식 같이 가줄래? 당연하죠. 금요일이 됐어요. 순자는 시청에 갔죠. 명숙과 함께요. 시상식장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무대에 현수막이 보였어요. 제15회 지역사회 봉사상 시상식. 그 아래 협찬사 명단이 보였어요. 협찬 서영 컴퍼니 대표 서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저 사람들도 오나 봐요. 명숙이 인상을 찌푸렸죠.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서연이 무대에 올라왔죠. 저도 평소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쟁이였죠. 올해 봉사상 수상자는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순자는 일어났어요. 무대로 걸어갔죠. 그때 서연과 민수가 순자를 봤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자는 무대에 올라갔어요. 상패를 받았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순자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청중을 봤죠. 서연과 민수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평생 시골에서 살았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땐 내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자린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면 되더라고요. 박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죠. 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명숙이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시상식이 끝났어요.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민수였어요. 서연도 함께 있었죠. 52억을 기부하시다니. 내 돈으로 내가 한 거야. 저한텐 왜? 순자는 담담히 말했죠. 돌잔치 때 구석에 앉혔잖아. 냄새 난다고 했잖아. 추석 때 사진에서 빼놨잖아. 생일도 잊었잖아. 내가 다쳤을 때도 안 왔잖아.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러고도 돈은 받고 싶니? 어머니, 됐어. 체면은 접고 사람부터 챙겨. 순자는 돌아섰어요.
명숙과 함께 나갔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밝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자는 웃었어요. 정말 괜찮았죠. 집에 돌아왔어요. 상패를 책상 위에 놓았죠. 제15회 지역사회 봉사상 김순자. 잘했어.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창밖을 봤어요. 봄꽃이 피고 있었죠. 이제 끝이네. 순자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모든 게 끝났어요. 순자는 자유로웠죠. 시상식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순자는 조용히 지냈죠. 뉴스에 나왔어요. 52억 기부한 할머니 순자는 유명해졌죠. 딸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딸들은 반찬을 가져왔어요. 과일도 사왔죠. 순자는 행복했어요. 민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순자는 신경 안 썼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민수였어요. 순자는 놀랐어요. 민수는 수척했죠. 살이 빠져 있었어요. 민수야. 어머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죠. 한참 후에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잔치 때 구석에 앉혔어요. 명절 때도 사진에서 빼놨고요. 돈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생각 안 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야. 민수가 일어났어요. 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봤죠.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돈 때문 아니고, 이젠 아니에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죠.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돈 안 줄 거야.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 계셔주세요. 순자는 민수를 봤어요. 눈물이 났죠. 진짜? 네, 진짜예요. 순자는 한참을 민수를 봤어요. 됐어. 앞으로 잘해. 네, 꼭 잘할게요. 민수가 일어났어요. 민수야. 네, 가끔 전화해. 손주도 데리고 와. 네. 민수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며칠 후였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손주도 데려가도 돼요? 그래 와. 보고 싶다. 주말이 됐어요. 민수가 왔죠. 손주를 데리고요. 할머니. 손주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순자는 손주를 안았죠. 어머, 우리 손주 컸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민수가 밥을 차려왔어요. 김치찌개였죠.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셋이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민수가 웃었어요. 순자도 웃었죠. 민수야, 서연이는 이혼했어요. 제 잘못도 있지만 서연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랬구나. 어머니, 저 이제 달라졌어요. 손주 잘 키우고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알았어.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전 이제 행복해요. 저녁이 됐어요. 민수와 손주가 돌아갔죠.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며칠 후였어요.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죠. 어르신 개소식 하는데 꼭 오셔야 해요. 복지센터 개소식 날이었어요. 순자는 딸들과 함께 갔죠. 새 건물이었어요. 크고 깨끗했죠.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순자 복지센터 김순자님의 헌신으로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경숙이 안아줬어요.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어르신들이 많았죠. 순자 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센터를 둘러봤어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잘 썼네. 순자는 만족스러웠죠. 저녁이었어요. 순자네 집에 가족이 모였죠. 딸들이 왔어요. 명숙과 경숙이요. 민수도 왔죠. 손주와 함께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왔어요. 5명이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었죠.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엄마, 정말 좋은 날이네요. 경숙이 말했어요. 그러게, 다들 모였네. 엄마 덕분이에요. 명숙이 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감사해요. 됐어. 이제 잘하면 돼. 순자는 웃었어요. 모두가 웃었죠. 모두가 돌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죠. 거실로 갔어요. 창밖을 봤죠. 밤이었어요. 별이 반짝였죠. 좋은 밤이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폈죠.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잘 살았나?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응, 잘 살았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대답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순자는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죠. 가족들이 웃고 있었어요. 손주도 웃고 있었죠. 마당에 꽃이 가득했어요. 붉은 장미였죠. 예쁘다. 해가 떠올랐어요. 따뜻했죠. 순자는 햇살을 받으며 웃었어요. 행복해. 새벽이 밝았어요. 순자는 일어났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네. 마당으로 나갔어요. 화분에 꽃을 심었어요. 예쁘게 자라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죠. 좋은 날이다. 순자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세운 자리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손으로 만든 자리는 남았죠. 순자의 자리였어요. 순자가 만든 거였죠. 이제 순자는 자유로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품격 있었죠. 순자는 웃었어요. 햇살 아래에서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순자에게도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